는 기차로 보인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얼굴은 불빛, 고동은 빨라지고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묶여있지 않냐는 착각을 기억했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귀엽고 지금까지 본 어떤 여자의 사람보다 귀엽게 보였다. 큰 눈에 예쁜 이중, 길게 뒤집힌 속눈썹, 그리고 조금 높은 코에 윤기 있는 입술.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나는 그날부터 그녀에게 포로가 되었다. 그녀는 시외에 있는 사립여고교 제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SNS에서 그녀를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더 이상의 정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여자친구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욕구는 맞는 곳을 몰랐다. 거기서 그녀가 언제나 타고 오는 기차의 승차 위치에서 타도록 듯이 하거나 그녀의 근처에 서거나 해보았다. 다가가 보니 아주 좋은 냄새가 났다. 이것이 소녀의 냄새인가? 라고 아직 남녀 교제의 경험이 없는 나는 생각했다. 그녀와의 만남은 충격적이었고 나는 곧 친구에게 말했다. 어이, 들어줘. 힘든 일이 있었어. 뭐야, 아침부터 시끄러운 녀석이구나. 어째서 빌어 먹으래서도 누설했는가. 언전 복비약 루유득. 그것과 이것은 별다. 그런 일은 어째서도 좋다. 우선 내 이야기를 들어줘. 어쩔 수 없네. 들어줘. 했어. 그럼 말을 하지만 오늘 나는 운명의 만남을 했어. 그런 일은 없다. 머리는 굉장히 클리어다. 진짜야. 이것이 나는 운명의 미소녀를 만났어. 정말 있을까? 이 눈으로 봤으니까 정말 있어? 혹은 그리고 어디가 그렇게 좋지? 얼굴이 엄청 귀엽다. 이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엽다. 그것의 어디가 운명이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봤어. 이것은 운명이야. 바보 같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저쪽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 분명 저쪽도 나를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 무엇을 근거해 그런 말을 했어? 잘 눈이 맞는 거야? 이것이라도 근거가 없다는 걸까? 아요. 그건 내가 그녀를 과시했기 때문에 저쪽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뿐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분명 우리들은 운명의 붉은 실로 묶여 있다. 그런 바보야. 왜 너는 그렇게 낙관적인 거야? 흥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녀에게 하트를 사관당했어. 그것만으로 왠지 전부 능숙해질 것 같아. 어떤 논리인가? 그것은 만드는 바보구나.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인가? 호라미로. 뭐가 운명의 붉은 실이다. 상대의 이름도 모르는데 잘 그런 말을 할 수 있네. 내 상상력에는 감복할게. 그렇다. 감복하라. 그리고 내 연로를 응원하는 거야? 귀찮은 일은 하지 않아. 가장 친한 친구는 흥분한 나와 대조적으로 매우 차가운 반응이었다. 분명 내가 미소녀와 만나고 있다고 알고 질투하고 있을 것이다. 바보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었는지 이 가장 친한 친구 이외에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몇 주 동안 그녀를 응시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그녀를 알고 싶지만 전혀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의 초조함과 자극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이 되면 조금만 냉정해지는 날도 나왔다. 그녀는 여자 학교이지만 남자친구는 있을까? 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가 남자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곳을 본 적이 없다. 역시 남자친구는 없어. 라고 조합점했다. 그런 다음 그녀와의 접촉을 여러 번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집의 책장에서 소설을 꺼내 읽고 있는 척을 하면서 그녀 쪽으로 망치를 떨어뜨려 보거나
단어장을 넘기면서 빨간 시트를 떨어뜨려 보거나 여러 가지 해보았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그녀는 주워주는 것은 하지만 귀에 이어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채 몇 달이 지났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는데 이에 그녀와 진전이 있었는지 와 가장 친한 친구 타쿠 마코가 웃긴 얼굴로 들었습니다. 나도 그 무렵이 되면 약간 냉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타쿠마가 시원하게 물어온 것을 알았다. 아무것도 진전은 없어? 그것 본 것인가? 아니, 그런 일은 없네. 분명 우리들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무키가 되어 대답했다. 여기서 지는 것은 도저히 그녀와 사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가까이 다가가는 실마리는 없지? 그건 그렇지만 거기서 나는 타쿠마에게 지금까지 시도한 접근하기 위한 방책을 말해보았다. 너는 정말 바보구나. 그런 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전혀 효과는 없었다. 당연히겠지? 그런 원숭이라도 알 수 있다. 괜찮아. 바보에게는 이 정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네. 혹독해.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네. 그렇게 다가가고 싶다면 한번 말을 걸면 되겠지? 그건 할 수 없어. 그럼 나는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 고동이 빨라진다. 그런 내가 말을 걸자면 심장이 없어. 입에서 심장이 나올지도 모른다. 중증이구나.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을까?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이다. 또 낙관주의구나. 진보가 없다. 아파요. 하지만 역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어. 뭔가 좋은 방법은 없나? 그렇구나. 역시 외호를 메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녀의 친구에게 다가가든가. 그녀는 언제나 혼자야.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정말인가? 덧붙여서 확인을 위해 듣는데 그 아이는 정말 있을까요? 그런가. 그렇구나. 그 이외가 되면 이었을까? 그 손이 있었나? 타쿠마, 너는 천재다. 고마워. 그렇게 나는 가슴을 연주하면서 그 아는 아이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아이는 타카하시 리코라는 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귀여운 부류이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타카하시의 라인에서 오랜만, 건강, 학원에서 함께했던 나카무라입니다. 기억하고 있을까? 라고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은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부탁의 줄이 끊어졌다고 낙담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연락이 돌아왔다. 그 내용은 미안, 부활이 바빠서 대답할 수 없었다. 기억해. 그리워. 무슨 일이야? 라고 돌아왔다. 나는 날아올 정도로 기뻤다. 목에 가죽 한 장이 연결된 것이다. 게다가 회신 내용에서 내 연락에 대해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운명의 붉은 실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하고 신경이 쓰이는 아이가 있는데 아는 것이 아닌가를 들었다. 그러면 그건 어쩌면 화리는 아이가 아닌가? 옆에 클래스의 아이인데 학교에서 엄청 귀엽다는 평판이 있어. 메이크업을 가르치는 아이도 있을 정도야? 라고 대답이 왔다. 화름. 나는 그 이름을 반추했다. 드디어 이름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유정천이 되었다. 그렇다 해도 얼굴에 지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이름이다. 역시 운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할인의 SNS를 가르쳐 받도록 부탁했다. 좋아. 어쩌면 골뱅이 캐리네보카도 100이야? 열쇠지만 신청 보내면 어쩌면 다닐 거라고 생각해. 고마워. 신청 보내겠습니다. 덧붙여서 무엇으로 아보카도?
소문에서는 좋아하는 공명이라고 말해. 뭐, 경쟁률 높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해. 그리고 가르쳐 받은 아이디로 검색했다. 그러자 제대로 할인이라는 계정이 나왔다. 나는 마음 뛰고 내 방에서 서투른 댄스를 할 정도로 춤추었다. 그런 다음 신청을 떨리는 손으로 보냈다. 단지 신청을 보내는 것만으로 심장의 고동이 빨라져 얼굴도 붉어질 정도로 두근두근했다. 그런 다음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디에 있는 아보카도라는 곡을 계속 반복했다. 그러나 기다리지만 살지만 반응이 없어 자기로 했지만 흥분한 머리는 다스리는 것을 몰랐고 좀처럼 자지 않았다. 다음 날은 잠이 부족한 채 학교에 갔다. 어이, 슈, 너 안색이 나쁘다. 드디어 운명의 붉은 실이 끊어졌는가? 다른 거야. 그래서 실패했는가? 그렇겠지? 어디 말에 뼈인지 모르니까. 당연하다. 하지만 심지어 사랑으로 머리가 끓어오르고 있는 너를 맡아도 폭주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이라도 냉정하게 해야 한다. 전혀 저는 신용하지 않구나. 그래, 그렇다. 그럼 나는 나로 열심히 할게. 그렇구나. 나는 단지 방관자다. 그런 다음 HR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수업 중에 노래를 자고 있던 적도 있었는지 순식간에 학교는 끝났다. 그리고 돌아올 때의 기차도 자었다. 그렇게 자고 있는 동안에 얘의 계정에 신청에 허가가 왔다. 나는 놀라움에 별로 자기 방에서 목소리를 올렸다. 그 탓에 부모로부터 걱정되었지만 그만큼까지 기뻤다. 이봐, 물어봐. 신청이 허락됐다. 그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팔로워 모임으로 모르는 사람을 통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건 없어. 그녀는 나를 알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정말 축하하고 싶은 머리다. 뭐라도 말해줘. 그래서 말을 걸었나?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박아보고는 지우겠다는 것을 반복했다. 그리고 과감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신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기로 했다. 보낸 후 두근두근이 멈추지 않았다. 송신 취소를 하거나 순환했지만 그것을 하고는 언제까지 지나도 관계성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기로 했다. 고마워. 이쪽이야말로 고마워. 그리고 답장이 왔다. 나는 그 회신의 내용 운명이 아니라 회신이 온 것 자체에 대해 매우 기뻤다. 그리고 할인과 앞으로 사이가 좋아지고 사귀는 미래를 상상했다. 오호라는 행복한 미래일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언제나 보이고 있어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라고 곧 회신했다. 그날은 그 이후 회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변화가 일어났다. 항상 있어야 할 그녀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화강이 컨디션 불량을 일으켜 학교를 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은 컨디션이 나쁜가요? 소중히.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얼마나 걱정할 수 있을까 코가 높아졌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신은 오지 않고 또 할인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며칠이 지났다. 그러자 갑자기 할인의 계정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뭐야? 나의 무엇이 갈 수 없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이마이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서 다시 신청을 보내기로 했지만 그것은 할 수 없었다. 왜일까? 내일 타쿠마에게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 타쿠마에게 상담했다. 그러자 하하하하하, 역시 그랬는가? 라고 대폭소되어 버렸다. 그리고
슈, 너는 그 그녀에게 막혀 있어. 이제 그녀와 접촉할 수 없다. 즉, 운명의 붉은 실은 너의 추억이었던 거야. 나는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할인으로부터 거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시련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자 혼자 눈물이 뺨을 전했다. 네, 그걸 봐. 깨끗해. 뭐라고 하는 별자리일까? 라고 하루나는 밤하늘을 가리키고 나에게 물어왔다. 나는 모르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맞아. 저것은 호쿠토 칠성이야. 히샤쿠처럼 보이겠지. 내가 택토우가 너무 많았을지도 모른다. 정말이야. 히샤쿠 같아. 라고 기뻐했기 때문에 물을 넣지 않게 해두었다. 이렇게 그녀는 쉽게 속여버린다. 그러므로 걱정도 동반할 것 같았지만 그 단순함, 아니 순수함에 따라 여러 가지 접근법을 물리쳐 보이기 때문에 큰 것이라고 감탄해 버린다. 그런 그녀와 사귀고 행복할지도 모른다. 그녀와의 만남은 대학의 서클이었다. 신환으로 만나고 나서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면 함께 같은 서클에 들어가게 되어 더욱 친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 사귀게 되었지만 그때 자신은 양나의 얼굴을 좋아한다는 이유로만 사귀는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비밀로 해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친구들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자주이다. 너가 그 아이와 사귀는 건 우연이야. 내가 먼저 만나면 내가 사귀었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매력적이다. 어째서 너 같은 녀석이 그런 귀여운 아이와 사귀는 거야? 잘 그런 아이 잡았네? 라고 뭐 이런 느낌이다. 그런 의견을 들을 때마다 나는 코가 높아진다. 너희들은 지는 개로서 캔캔 짖어두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양나 같은 귀여운 인간과 사귀는 자격이 있는 인간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나와 여러 곳에 놀러 갔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어느 날 드라이브에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록, 그런지 밴드를 좋아하고 패션도 그것에 맞추고 있지만 요나에게 말하게 하면 이 음악 서투르니까 바꾸어. 라고 할까 내가 흘려도 좋다? 라든지 평연히 말해 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에 치프한 음악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았고 나의 취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자가 심하게 버릇에 걸렸다. 라고 할까 나는 나의 취미의 장점을 모르는 양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날의 드라이브 데이트는 나에게 전혀 즐겁지 않고 불쾌감을 내고 있었지만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도 화가 났다. 또 교토 시내에 놀러 갔던 적도 있었다. 그때 금각사를 방문했지만 요나는 눈을 빛내면서 우와, 굉장히 예쁘다. 굉장한 금픽하네.